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취준생들이 내게 자주 묻는 질문 100가지 8번째 시간이에요. 자, 8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공백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공백기에 대해서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정리하고 이거를 자기소개서에 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면접에서 반드시 공백기가 조금 긴 분들은 당연하게도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공백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물론 많은 취준생 분들께서 기업에서 공백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감추려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도록 어떻게 정리를 할지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이제 기업에서 공백기가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을 선호하는 것은 맞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이것은 100%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남들이 모두 공백기가 없으니까 억지로 공백기 없이 자신의 커리어를 만들어내는 사람보다는 자신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공백기를 의도적으로 가진 사람을 선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와 같이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일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물어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공백기를 가졌었지? 나는 왜 굳이 공백기를 가진 것일까? 나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공백기를 가지면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백기를 가졌던 이유는 뭐지?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공백기를 가진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능동적 프레임이 무엇인지 고민하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능동적 프레임에 입각해서 공백기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동적 프레임과 능동적 프레임, 제가 그림을 준비해봤는데요. 수동적 프레임은 마치 우리 어르신들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해,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능동적 프레임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해, 이런 느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수동적 프레임은 가족과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어린 시절부터 수동적으로 정립한 관점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능동적 프레임은 사회나 문화적 맥락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의 의지와 선호도에 의해서 형성한 자발적인 관점을 말해요.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오해를 하실까 말씀드리자면, 수동적 프레임은 나쁜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나약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가족과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회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는 선배님들께서 이미 축적한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인간의 문명은 선배님들의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해서 꽃피울 수 있게 된 것처럼 말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말을 못하던 갓난 아기 시절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언어와 생활 양식을 배우고 머리가 좀 더 큰 이후에는 학교와 친구들과 선생님으로부터 규칙과 문화, 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매너,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활동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토대로 자연스럽게, 이런 과정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그리고 사회에서 옳다고 말하는 여기는 것들을 옳다고 여기게 되고,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우리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께서 성공하는 방정식이 우리한테도 주입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수동적 프레임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머리가 클 때까지는 정말 괜찮아요. 언제까지 괜찮냐? 대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대학교를 들어간 이후부터는 사실 나만의 주관, 나만의 프레임, 그러니까 능동적 프레임을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나의 관점을 정립해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이 대학교를 넘어 취업을 하기 직전까지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 프레임을 대학교에서도 우리가 교수님한테 반항하면 안 되잖아요. 교수님이 말하는 정답에 이의를 제기를 하면 학점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처럼 저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여전히
여전히 명문대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교수님들께서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과 경력에서도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회가 잘 변하지 않고 우리가 취업을 해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학생 때까지는, 그러니까 평생토록 학교와 사회와 교수님께서 하라는 것을 잘하기만 하면 괜찮은 경력을 쌓으실 수 있었는데, 이제 사회로 진출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학교를 벗어나 사회로 내던져지는 순간에 봉착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옳다고 여기는, 여러분들의 능동적 프레임을 추구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 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공한 전문가라고 하면은 남들과 똑같은 생각, 남들과 똑같은 솔루션을 가진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하진 않잖아요. 자기만의 노하우와 자기만의 차별하는 관점을 통해서 세상에 없던 자기만의 솔루션을 선보이는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하듯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꼭 성공하고 싶지 않다, 나는 성공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고 싶어요, 경력을 이어나가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능동적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력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셔야 해요. 아르바이트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의 돈을 번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힘들고 엄청나게 많은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근데 남들이 시켜서, 그러니까 수동적 프레임에 입각해서 부모님과 교수님께서 괜찮다고 말하는 직업을 선택하신 분들은 이런 갈등을 헤쳐나갈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금방 그만두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극단적인 예시 그림을 준비를 해봤어요. 수동적 프레임을 지닌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는 그림과 같이 약사, 의사, 변호사, 우리가 소위 사자 직함을 다닌 직업이라고 부르죠. 그런 직업들, 그리고 대기업을 가는 것이 좋고 그리고 공무원을 하는 것이 최고다 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직업들이 분명 훌륭합니다. 이런 직업들이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괜찮은 직업들이었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훌륭한 직업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우측과 같이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프로덕트 매니저라거나 UX 디자이너, AI, NLP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NGO 활동가, 카피라이터, 이런 3D 프린터 재료 개발자와 같이 일반인들이 잘 모르지만 똑같이 훌륭하고 어쩌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직업들이 여전히 존재해요. 계속되는 기술의 발전으로 앞으로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앞으로 각광을 받을 직업들도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는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께서 대학 시절을 잘 보내셨다면 우측과 같은 직업군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이 직업은 나와 맞겠네, 이 직업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앞에서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커리어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엉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 수동적 프레임이 입각한 직업들, 전통적으로 우리 부모님과 교수님들이 모두 좋다고 얘기한 직업들의 관점에서 커리어를 준비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대학 시절에 부모님의 말씀 따라서, 교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자격증을 취득하고 학점 관리를 열심히 해오셨다면 좌측과 같은 상황이실 가능성이 높겠죠. 다시 말하지만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취업을 할 때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기업들은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수동적 프레임에 입각해가지고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을 원할까요? 아니면 능동적 프레임에 입각해가지고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원할까요? 당연하게도 우측과 같이 능동적 프레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다라고 해서 이 직업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좋다, 세상 사람들이 야 그거 뭐해? 라고 묻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난 이거 나랑 맞아, 나 이 직업 오랫동안 잘할 자신 있어, 내 적성에 맞아, 내 성향에 맞아, 내 가치관에 맞아 라고 말하면서 이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을 더 채용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면 당연하겠죠. 당연하게도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니라고 말해도 자기 스스로가 이 일이 좋다고 선택해서 지원한 사람들의 지원 동기가 훨씬 더 강력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원 동기가 강력한 사람은 당연하게도 타인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그리고 훨씬 더 오랫동안 일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공백기를 이야기하다가 계속 조금 오랫동안 수동적 프레임과 능동적 프레임을 이야기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공백기를 능동적 프레임에 입각해서 정리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당신의 공백기, 그 공백기를 가졌던 이유를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 경험상 여러분들이 주변에 따가운 논총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분명히 취업에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공백기를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걸어온 길에 의구심을 지녔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수동적 프레임이 차근차근 잘 걸어오다가 여러분의 능동적 프레임이 갑자기 발동이 돼가지고 잠깐만, 이 길 맞아? 이건 내가 계속 진행하는 게 맞나? 이거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 능동적 프레임이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발동해서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잠깐 스탑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능동적 프레임이 뭔지, 여러분들의 능동적 프레임의 관점에서 공백기를 어떻게 정리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해내신다면, 저는 어줍지 않게, 공백기 없이 어줍지 않게 열심히 살아온 친구들보다는 공백기가 조금 있더라고 할지라도 1년, 2년, 3년 뭐 공백기 상관이 없어요. 그런 공백기를 가져서 내가 이 길에 대한 더 확신을 가진 사람을 훨씬 더 좋게 평가를 해요. 당연하게도 수동적 프레임에 입각해가지고 생각 없이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온 사람보다는 공백기를 가지면서 스스로 옳다고,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여기는 길을 선택한 사람이 훨씬 더 잘 할 수 있고 더 오래 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당연하게도 우리 회사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공무원 준비하다가 이제 뭐 1년도 안 돼서 퇴사를 했다거나 3년간 뭐 대기업을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길거리 포장마차를 했다거나 2년만 공부하면 의사가 될 수 있었는데 여행을 떠났다거나, 뭐 갭이어 요즘 많이 가죠. 이거는 실제로 이 세 명은 제 실제 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과연 멍청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5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1년도 안 돼서 퇴사를 한 걸까요? 대기업, 그렇게 남들이 모두 선망하는 대기업을 합격했는데 3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왜 갑자기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걸까요? 길거리에서 2년만 공부하면 자격증이 나오는데 왜 갑자기 자퇴를 한 걸까요? 그냥 휴학을 하면 되지, 그쵸? 이분께서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보다가 직장에 들어가서 이게 쉽지 않구나, 내가 이 길을 지금 잠깐만 내 옆에 사수를 보니까 나 이 사람처럼 살기 싫은데, 아니 이분 괜찮은데 좋은 사람인데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제가 앞에서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매운맛을 먹어봐야지만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이분들도 매운맛을 본 거예요. 야, 5년 동안 공부한 거 괜찮아? 왜냐면 지금까지 공부 잘 해왔으니까. 20년 동안 공부해왔는데 5년 더 추가로 한다는 건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공무원을 하는 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게 더 쉬웠던 거지. 다들 마찬가지죠. 이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준비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직접 자기가 들어가서 어떤 경험을 토대로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은 이분들보다 지금 훨씬 더 먼저 용기를 내신 거예요.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공백기를 가지신 거잖아요. 그게 훨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 주변은 여전히 10년 동안 경력을 쌓았는데, 지금 저랑 이제 거의 저랑 동갑인 친구는 10년 동안 경력을 쌓아오다가 이제 금융권 친구인데, 얼마 전에 이제 정리해고는 아니고 이제 명예퇴직이죠. 이제 허울좀 명예퇴직을 당하고 나서 지금 3년째 집에서 휴식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처음으로 이제 그 경험을 토대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됐다고 이 친구는 얼마 전에 술을 먹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굉장히 공백기 때문에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어쩌면 지금 그것을 잘 정리를 해내시면, 여러분들의 능동적 프레임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발판으로 삼으시면 훨씬 더 취업을 하시는데, 훨씬 더 커리어를 쌓아 나가시는데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공백기라는 표현이 디자인이나 예술 쪽에서 말하는 화이트 스페이스,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여백의 미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똑같은 글인데 좌측이 보기 편하세요? 우측이 보기 편하세요? 당연하게도 우측처럼 여백이 없는 디자인보다는 좌측처럼 여백이 있는 디자인이 훨씬 더 조화롭고 균형적이게 보이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의 채용을 담당하는 담당자분들께서도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이 공백기를 왜 공백기를 2년이나 가지셨나요? 라고 묻는 거는 절대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생각을 하고 공백기를 가지셨나요? 아니면 생각 없이 공백기를 가지셨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저도 똑같이 던집니다. 지금 1년이나 혹은 6개월이나 혹은 1개월이나 공백기가 있으신데 혹시 공백기 동안 무엇을 하셨나요? 이때 아주 주구장창 열심히 대부분의 분들이 저 하드스킬 스펙 쌓았어요 라고 하면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공백기를 가지면서 여행을 갔다. 여행을 갔는데 내가 여행을 다니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그 경험 덕분에 이 길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당신네 회사에서 더 열심히 더 잘할 자신이 있다. 내가 생각하는 공백기는 공백기가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레버리지 포인트? 뜀틀? 발판? 뭐라고 할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공백기는 지금 보이시는 좌측 그림처럼 훨씬 더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균형적이고 조화롭게 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필살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발 공백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어떤 능동적 프레임에 입각해 가지고 내가 공백기를 지녔는지를 고민을 해보세요. 이 공백기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너무나도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칼럼들에서 링크를 걸어 두었어요. 특히 첫 번째 칼럼. 이 칼럼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공백기를 4가지 케이스에 입각해서 정리하는 방법을 잘 설명해 두었으니까요. 저희 블로그 칼럼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공백기를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어떻게 말할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을지를 파악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8번째 강의 마칠게요. 감사합니다.